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정말 핫하잖아요.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인공지능 관련주인데요. 연일 계속 오르던 엔비디아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까지 제쳤습니다. 시총 1위에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등극한 건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51% 오른 135.5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74% 오른 상태입니다.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들이 크게 뛰면서 미국 나스닥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AI 기능을 접목한 제품을 선보인 어도비가 급등하기도 하는 등 다른 AI 관련주들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엔비디아의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고요. 삼성전자의 HBM 공급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엔비디아 사신 분들도 많을 거고 나도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셨나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저는 안 사셨습니까? 샀는데요. 네. 국내 해외 주식 투자자를 이끌는 말이죠. 서학개미입니다. 이 서학개미들이 역시 엔비디아를 많이 담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 큰 수익을 얻은 덕에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액면 분할로 몸짓이 가벼워진 엔비디아를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약 4,4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하실 거라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만 못 벌었나 이런 공포감으로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은 장밋빛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은 엔비디아의 리드가 당분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오른 가운데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하게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언제까지 오를 건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미국 주식시장 1위 엔비디아 살펴봤는데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주죠 네이버의 좀 전망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인야후 사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네이버는 주가는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라인야후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네이버와 관계 단절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 경영자는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었지만 한층 앞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내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자와 CEO는 관심을 끌었던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현재 라인야후를 놓고 지분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돌발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런 본사와 가맹점사 사이의 갈등이 비단 더본코리아의 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전문점이죠. 맘스터치. 이 맘스터치가 올해 초 본사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건데요. 네. 맘스터치는 사모펀드로 인수된 이후 맛과 품질이 바뀐 것 같다며 SNS상에서 개모터치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본사 갑질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에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편의점 CU도 최근 BGF 리테일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CU 가맹점주 협의회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본사가 점주 동의 없이 도시락 등 간편식의 점포 입고 시간을 24시간 연장하기로 하면서인데요. 네. 가맹점주들은 예측 생산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손해를 점주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사 측은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당일 주문 생산으로는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어 전일 주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큐싱주의보입니다. 피싱주의보, 피싱은 많이 들어봤는데 큐싱은 뭡니까? 네, QR코드는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이 쓰고 있죠, 요즘. 네. 이 큐싱,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오. 전화 사기, 문자 사기에 이어 또 다른 수법의 사기인데요. 최근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 이 QR코드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서 피해자가 이를 스캔해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압성액을 깔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해서 그 뒤에 돈을 가로채는 이런 수법입니다. 네.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외에도 이 홍보 전단, 주차 딱지 등으로 위장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기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노인들, 중장년층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큐싱은 QR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청년층이잖아요. 이 청년층이 주로 당한다고 합니다. 네. 가짜 여부를 눈으로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QR코드가 편리한 만큼 이런 보안에 허점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냥 무심코 찍었다가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일상에서 이 QR코드가 이용되는 점을 악용해서 이 신종 사기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공공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이용할 때 이 QR코드 위에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수법을 쓰는데 네. 이처럼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QR코드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공공장소에 공개되어 있는 QR코드의 경우에는 이게 누가 붙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보통 연결할 사이트 주소가 팝업 알림으로 뜨게 되는데요. 이때 주소가 올바른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QR코드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개인정보 입력도 한번 주의해서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심조심 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큐싱처럼 사기는 아니지만 왠지 좀 낚인 느낌이 드는 은행 상품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 20% 금리 특판 상품이 등장했는데요. 얼핏 보면 이 진짜 IMF 때 수준의 금리다 싶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다니 하면서 덜컥 가입했다가는 속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IM뱅크가 됐는데요. 이를 기념해 연 20% 금리 특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7월 7일까지 32만 자 한도로 판매되는데요. 높은 금리에 많은 고객들이 몰리면서 앱이 먹통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는 세후 4만 2천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60일간 매일 입금해야 하는데 납입 가능 금액이 1회 최대 5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알차고 도움이 되는 은행이 되고 싶다. 이런 진심을 고객에게 전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금리뿐 아니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조금만 더 알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20% 금리 보고 신나서 가입했다가 좀 허무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은행에도 이런 상품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최고금리 11% 데일리 워킹 적금을 판매 중인데요. 기본 금리는 연 1%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으면 연 10%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상품처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겁니다.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과 한 달 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은 금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납입 가능한 금액이 적어 실제로 받는 이자 액수가 몇만 원 정도, 몇천 원 정도로 크지 않은 겁니다. 네. 게다가 수시 입출금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 조건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금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홍보하는 용도로 실제로 이자가 크지 않은데 이런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학생들도 있고 앱테크 역시 소소하게 버는 그런 소액벌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짠테크가 목적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금리에 현혹돼서 가입하면 속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세부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쏙쏙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